요즘 라이브 커머스는 하기만 하면 매출이 터진다, 이렇게 어그로 끄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셔야 되는 진짜 이유는 매출 때문이 아니라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부사키 채널의 남규입니다. 요즘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계신 분이면은 라이브 커머스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상위 노출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보니 저희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 꿀팁까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추천하는 이유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유입 경로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모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에서 검색이 돼요. 예를 들면은 메인 키워드 검색했을 때 제가 요거트를 검색을 해보니까 함께 찾는 쇼핑 서비스라는 탭이 뜨고 그 밑에 바로 쇼핑 라이브라는 항목이 뜹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탭에서는 밀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위쪽에 오늘 오후 2시에 라이브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게 계속 기획전처럼 쇼핑 탭 상단에 노출이 되고 메인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도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쇼핑 라이브 탭 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상품들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경로 자체만 봤을 때는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유입이 될 수 있고요. 또 스토어찜이나 소식 알림 설정한 유저들한테 자동으로 알림도 갑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마진이 낮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율, 즉 리텐션을 높여야 되는 건데 광고비를 쓰지 않고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쇼핑 라이브를 하면은 다시 보기도 제공을 해주고 스토어찜이나 소식 알림 설정 유저한테 자동으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도 주기적으로 계속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식품을 하시는 분들이나 화장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재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이 두 카테고리가 메이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쇼핑 라이브 내에서 상위 노출이 쉽다는 겁니다. 이거는 쇼핑 라이브를 저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노하우들이 생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선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라이브 자체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올리시면요, 쇼핑 라이브 내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기가 생각보다 많이 쉽다는 겁니다. 특히 판매량이나 리뷰 수가 부족한 상품들은 네이버 쇼핑 탭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쇼핑 라이브 내에서 상위 노출은요, 매출보다는 트래픽입니다. 매출이 높다고 이 안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로 약간의 트래픽을 조금 발생을 시켰더니 카테고리 내에서 바로 1등을 하더라고요. 이 트래픽이 누구나 다 발생시킬 수 있는 정도의 트래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대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금요일이나 주말 같은 경우를 좀 제외하고 평일 중으로 한정했을 때 오후 2시에서 4시, 그리고 오전 11시에서 12시,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에가 가장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방송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자연적인 트래픽도 많이 올라와요. 근데 왜 이 시간대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아직은 대부분의 쇼핑 라이브 주 고객층들이 여성분들, 특히 3040 주부분들이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를 좀 등원시키거나 아니면 하원시키고 조금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이때가 약간 황금 시간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저녁 시간대에는요, 주로 대기업들 기획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약간은 우리 제품이 좀 안드로메다에 가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기획전을 안 하는, 상대적으로 조금 평일 오후 낮 시간대에 쇼핑 라이브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걸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네이버 쇼핑 탭에서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좀 내피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가지 제품들로 지금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 한 자리,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새로 올리자마자 쇼핑 라이브를 했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자리 이상도 상승하는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스토어 자체의 가점이 올라가는지 다 같이 순위가 올라가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제품들도 순위가 많이 떨어졌었다고 했었는데 그 제품들도 지금 다시 상위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쇼핑 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상위 노출 용도로 재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수강생 분들께도 쇼핑 라이브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매출을 직접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나 뉴스, 지식인 이렇게 바이럴 글들을 쓰시는데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쇼핑 라이브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단점들도 있겠죠. 그래서 단점도 제가 3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마진이 낮다는 겁니다. 우선은 실제로 매출 500만원 가량이 낮다고 쳐볼게요. 당연히 마진 같은 경우에는 원가랑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겠지만 이거 외에도 이 쇼핑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사은품을 준다거나 아니면 할인 혜택을 별도로 주셔야 돼요. 뭐 안 줘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은품이나 할인 혜택을 줬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소품 구매 비용도 있어요. 이 소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 라이브에서 먹방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DP되어 있는 음식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품이 은근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질구레한 소품들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호스트 섭외 비용을 빼먹을 수 없겠죠. 쇼호스트 섭외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적정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뭐 가끔씩 조금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에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쇼핑 라이브의 수수료는 3%입니다. 사실 3%가 큰 거는 아닌데 우리가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3%도 절대 무시 못하는 그런 수수료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쇼핑 라이브를 하려면 아무래도 장비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렌탈 값이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촬영하기 때문에 이미 카메라랑 조명 그리고 마이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은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명 2개 정도는 빌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없으시면은 렌탈을 같이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실제 비용을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마진이 남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쇼핑 라이브 500만원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사은품이나 할인 혜택 빼고 소품 구매 비용 빼고 쇼호스트 섭외 비용 빼고 네이버 수수료 빼고 장비 렌탈값까지 제외를 해버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이익률 자체가 높은 광고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 경험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싱크가 밀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카메라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 카메라가 도중에 꺼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뭔가 세팅하는 게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류가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걸 방송하기 전에 리허설 1시간을 할 때 다 잡기는 하는데 실제로 방송 중에 저희가 카메라 초점이 나간 적이 또 한 번 있거든요. 이런 이슈 사항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앞에서 봐주시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점, 이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진이나 음원 같은 거를 아주 자유롭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작권이 여기에도 해당이 다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저작권에 많이 민감한 그런 항목들은 쇼핑 라이브 도중에 나오면은 그 쇼핑 라이브 했던 항목이 이제 삭제가 될 수가 있고, 심하면 스토어가 정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를 사용하는 것도 지양을 하셔야 되고, 특히 화장품이나 건기식 같은 경우에 심의 표현 가지고 많이 공방이 일어나는데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상세 페이지랑 거의 똑같습니다.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쇼호스트 분한테 이런 심의 표현들을 같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페널티 항목에 대해서는 가장 자세한 거는 쇼핑라이브 고객센터에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대행사 비용은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편차가 크죠. 그래서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대행사가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최저 비용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비용 안에는 쇼호스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획안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짜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장비 세팅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단 한 대만으로 진행은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까지 뭔가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자유롭게 방송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송출을 하기 위한 데스크탑이 한 대가 필요하고 쇼호스트 소통 용도, 그리고 내부에서 직원이 CS 용도로 할 태블릿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어 등급은 새싹 등급부터 모두 가능하고요. 라이브 방송 시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방송 이슈를 막기 위한 리허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것과 똑같이 리허설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질문 주시는데, 가구매하는 게 노출에 영향이 있나요? 저희가 직접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영향은 있는데 사실 이게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상위에 충분히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네이버 카페 중에 라이브 허브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라이브 게시판을 보시면 방송 시간대별 시청자 수와 방송 개수, 그리고 방송별 누적 시청자 등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라이브 커머스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들어오는 시간대나 트렌드는 이 카페에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